오늘 그 녹음이 조금 아마 작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에, 이제 이게 지금 뭐 제가 만약에 소리가 좀 작아지면 여러분들이 볼륨을 좀 높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낙 애드립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뭐 교정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조금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들이 다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그래서 혹시 볼륨이 아니 작게 들리면 볼륨을 좀 높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나입니다. 아우, 제가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네요. 뭐 아픈 데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걱정해 주셨는데 좀 이 목이 돌아오질 않네요. 계속 하자면 오늘 그 4월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인가요? 트통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합니다. 선거 관련으로. 근데 이거를 일반 방송에서 별로 그러니까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아서 제가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있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좀 중요하다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사인을 한 거죠. 근데 오늘 그 방송의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트통이 한 말을 그대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투표의 정확성과 특히 우편 투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부정 행위를 막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트통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거고 거의 완벽한 행정명령 같이 보인다. 트통 말을 그대로 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론 시험을 거칠 수도 있고,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민주당 성향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그 하위 법원부터 쭉 테스트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은 연방 정부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하는데, 그러한 예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거칠 거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 내가 사인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은 내용이 굉장히 분명하게 쓰여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안을 잘 이렇게 쓴 그 행정명령을 만드는 그 쓰는 어토니가 있어요. 거기 그 사람 보고 이제 얘기를 해봐라. 쟤네들은 아주 똑똑한 애들인데 그런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서 있었던 하월드 러트닉 장관, 상무장관이 그 다음에 좀 얘기를 좀 해라 이러면서 그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정명령을 작성한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보고 뭐라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대통령 앞에는 선거의 정확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는 행정명령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이 나라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정확하지 않은 유권자 명부고, 이로 인해서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연방 선거와 각 주의 선거에서 투표를 그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편 투표라는 거예요. 메일인 보트. 그게 뭐냐면 이 나라에서는 우편 투표는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식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지를 보내고 자격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투표지가 보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 하려는 일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연방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주의 선거 담당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실제로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모든 투표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체국 책임자와 미국 우편 서비스에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 행정명령이 투표지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지도록 확인을 하고, 반환되는 투표지도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치들이 함께 적용되면 앞으로 선거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과거에 있었던 많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투표의 정확성에 기반하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죠. 민주당 70% 이상도 사실은 보러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공화당은 뭐 훨씬 더 높은 숫자죠. 그런데 이 상원의 그 의장인 이 잔뚱이라는 이 얼어 죽을 XX가 지금 그거를 미적미적하면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트통은 그게 미적미적하고 2026년 중간 선거는 11월에 있으니까 다가오고, 그래서 트통이 이러한 행정명령을 만들어서 사인을 함으로써 2026년 그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우 중요한 뉴스고, 사실은 이게 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이미 소문이 났었죠. 이런 거를 트통의 2호 이그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을 사인할 거다라는데, 그게 4월 1일 날 3월 엄밀히 따지면 3월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을 하는 동영상을 보고 제가 그 행정명령을 쓴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뭐 실제 또 미디어에서 이걸 별로 자세한 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그 어토니가 말하는 걸 끝난 다음에 러트닉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각 주가, 이게 주정부 관할이에요, 선거가. 그래서 각 주가 선거를 운영하는데 만약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미국 우편 서비스로부터, 미국의 우체국이죠, 거기서 US 포스탈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USPS. 미국 우편 서비스로부터 코드, 즉 바코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봉투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봉투에는 하나의 봉투가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누가 어떻게 보내는지 알 수 없고 참관하는 사람도 없고 봉투도 불분명한 그런 상황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우편 투표를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거다. 우편으로 투표한 경우에 그 정보는 투표지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봉투에는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편 투표가 100만 장이다 하면 봉투도 100만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투표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아이디어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과 똑똑한 사람들과 같이 이런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련 문서와 상황을 많이 검토하고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편 투표의 부정행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나쁘고, 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그 부분을 매우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행정명령이고, 이것이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유권자 신분 확인과 1번 시민권 증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다루겠다 하면서 하월드 러트닉이 이제 그 상무장관이 그러한 행정명령에 부연해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듣고 제가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한 내용은 트통의 그 행정명령을 실제 만든 그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뒤에 서 있던
하월드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출처예요. 오리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다른 미디어들이나 잘못 보도하는 미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게 뭐 사인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일반 특히 좌파 민주당들은 뭐 이제 난리가 나겠죠. 뭐 수를 걸고 그럴 겁니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특통은 일단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첫 번째 뉴스고, 그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며칠 전에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MWS71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그분이 슈퍼땡스 보내주신 거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라나 방송은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채널이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른 뉴스를 하겠습니다. 그 행정명령이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잠깐 어디를 좀 아웃타운을 하려고,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거에 한 2, 3일 후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그래도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흰모자가 이제 뭐 해군에도 있고 뭐 공군에도 있고 육군에도 있고 뭐 밀리터리에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해군 네이비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예요. 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뭐 4월 5일이면 한국 시간으로 4월 6일쯤 되는 건데, 그러한 날짜 때를 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올해 4월 1일 며칠 전이었죠. 거기에 이제 제가 4월 1일 얘기를 했는데, 지난 방송들에서. 근데 그 4월 1일에 맞춰지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시법에 기반한 정부 연속성 체계 아래서 국가의 통화와 운영 통제권을 천천히 다시 되찾는 과정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금융 관련이라든가 얘기했고, 근데 그거를 뭐 엄청 리지스트를 하는 딥스의 마지막 저항들이 지금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 방송을 제가 지난 뭐 4, 5일 사이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통화 권한을 다시 세우고, 투명한 결제 구조를 가지고 만들고, 기존의 그 피아트머니, 종이돈이죠. 그 체계와 대리 네트워크보다 법과 질서를 우선으로 두는 새로운 체계가 세워지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의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 수준에서 모든 자산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고, 하원 의원의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근데 신티아 루미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거 과거에 신티아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 여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벌써 몇 번째 클래리티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규제의 그 보더라인이라든가 그 규제가 뭐다 하고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클래리티 법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언급했는데 신티아 루미스 이 의원이 부활절 이후에 클래리티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이게 지금 이제 뭐 희망사항이겠죠. 지금 뭐 이게 지금 벌써 패스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패스가 안 되는가를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상원을 통과, 이게 하원에선 이미 패스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4월 말까지는 더 이상 끌지 말고 상원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 4월 말까지 통과가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법은 디파이 개발자라든가 검증자라든가 여러 그 노드 운영자들에게 법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기술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통이 그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되는 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전체 생태계를 위한 규제의 명확성을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작동 중인 실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컴바인 돼 가지고 이제 전통 금융에서 그런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전통 금융을 그대로 붙잡고 나가려는 저쪽 딥스에 존재하는 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거를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 되도록 시간을 끌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그 긴급 방송이라고 이제 긴급 뉴스 뭐 그러면서 제가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인가요? 그런 뉴스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제가 늘 전해드리는 그런 숨겨진 정보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온 뉴스를 그냥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런 형식으로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193편, 194편 이렇게 하면서 번호가 쭉 나가는데 이렇게 뉴스가 지금 미국에서 생생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를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긴급 뉴스 해가지고 그냥 인텔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를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이란 관련으로 전쟁이 이제 곧 끝나겠는데 그렇게 어떠한 핵심적인 뉴스가 나오면 제가 시퀀셜하게 지금 쭉 나가는 뭐 197편, 8편, 뭐 199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게 아니고 긴급 뉴스 이런 식으로 그 썸네일을 이용해서 제가 날짜만 쓰고 제목 달아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 그 뉴스가 나오면 그거를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그런 뉴스를 긴급 뉴스라고 좀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뉴스 나오는 거 뭐 주제별로 따가지고 이거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우파 유튜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람이 긴급 뉴스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뭐 긴급 뉴스가 뭐 라고 나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뉴스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거기는 분석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있는 뉴스를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이란이 이제 4월 1일부터 중동에서 18개의
미국 기업을 겨냥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있었죠. 근데 그건 우연한 보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이름을 다 얘기했어요. 뭐 HP, IBM, 델, 뭐 G42, 인텔, 메타, 테슬라, 시스코, 애플, 엔비디아, 오라클, 보잉, 구글,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JP모르간, 스파이어 솔루션, GE 같은 기업 18개를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이것이 그걸 걔가 긴급뉴스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4월 1일인가요? 근데 이것이 금융체계 전환 시점에 맞춰진 정교한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사실 기술과 금융, 정보, 영향력이 겹치는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제가 숨겨진 정보예요. 지금은 일반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방과 데이터 관련 계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시스코는 민간과 비공개 시스템 모두의 핵심 하드웨어 기반을 다루는 회사죠. 그리고 JP몰간은 기존 결제 흐름의 중심에 있고 테슬라나 애플 같은 회사는 공급망과 혁신 분야에서 그 일을 하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결된 대리 조직들이 의도적으로 그 특정 자산을 공격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들은 아까 말한 18개 그들이 지명한 회사, 미국 회사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나 관련 금융 정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구조는 과거에 미국의 CIA 내부 조직과 계속해서 연결을 짓고 나란히 움직여온 회사들이죠. 그래서 지난 3월 31일 날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기자 쉘리 키를슨이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일반 방송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서방 국가의 인물들을 잡아서 즉각적인 압박 수단을 만들고 이라크의 보안 인력을 다른 데로 그 눈을 돌리게 하고 시장 접근이나 자금 흐름의 정상화를 늦추려는 목적으로 그 기자가 납치된 거예요. 그래서 나자프의 금 자산과 7월에 예정된 현금 없는 체계 전환과 관련된 흐름을 방해하려고 그런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7월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런 어떤 타임라인을 제일 얘기하지 않으려는 게 이 흰모자들이 이제 그런 예정의 그 타임라인을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뭐 항상 뭐 늦어질 수가 있죠. 뭐 이제까지 많은 게 늦어졌지만 또 결국은 또 그게 또 늦어졌어도 그렇게 또 나름 또 그 일이 집행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셸리를 기자예요. 기자 리포러 그 셸리를 납치해간 용의자가 그 헤즈볼라하고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근데 제가 아까 디파이라는 그 얘기를 했죠. 디파이가 뭐냐면 DEFI예요. F는 이제 보통 대문자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디파이란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디파이가 뭐래?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은 은행이나 카드회사, 크레딧 카드 회사 아시죠? 그런 증권성 같은 회사들이면서 그게 기존 금융인데 얘들은 뭐가 필요하냐? 중간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디파이는 뭐냐면 탈중앙화니까 Decentralized Finance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기관 없이 스마트 개혁으로 자동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데 은행이 필요 없이 디파이 플랫폼에 코인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돈을 빌릴 때 은행이 뭐 이 사람 돈 빌려줄까 어쩔까 하면서 은행에서 심사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담보인데 그 담보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죠. 코인 같은 거. 이를테면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넣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전을 할 때도 은행이 필요 없이 코인끼리 그냥 맞바꾸고 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환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그럼 디파이는 뭐가 특징이냐? 중간에 사람이라든가 기관이 끼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성이 있는 그러한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왜 디파이를 주목하느냐 하면 은행이 없이도 금융이 가능하고 국가나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또 그 다음에 규제의 영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금융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파이를 되게 주목하고 은행이 없이 한 줄로 다시 이제까지 이 사람이 도대체 뭐래 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거 좀 에듀케이션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는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행이 없이 블록체인으로 직접 하는 금융이야. 그게 디파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을 것으로 믿고 그래서 그 디파이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이제 뭐 라나 대학에서 얘기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파이에서 돈을 버는 구조는 이자에서 또 수수료에서 또 가격 차이에서 그렇게 디파이에서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그럼 어떻게 받냐? 이거 디파이 너무 깊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엄청 써놨네요. 그래서 은행 대신 내가 직접 돈 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코인을 디파이에 맡기면 다른 사람이 그걸 빌려가고 나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USDC 그 같은 코인을 넣어두면 연 3%에서 10% 정도의 이자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3%에서 10%의 그 레인지 안에서 이자를 받고 은행 예금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중간에 은행이 없어서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로 벌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거래소 역할을 직접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팔 때에 내가 넣어둔 코인을 사용하고 그 대신 거래소에서 받던 수수료를 나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라든가 USDT 풀에다가 돈을 넣으면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하고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해서 그 일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소 또 환전소의 일부 파셜리 주인이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차이로 돈을 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거는 코인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죠.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러한 일반 투자하고 같은 개념이고 보너스 보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토큰으로 받는 건데 디파이에서는 추가로 코인을 더 줍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사용자를 끌으려고 참여하는 자한테는 보상으로 이제 보너스를 줘요. 그건데 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yield farming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자나 수수료나 보너스 등을 통해서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얘기를 다 그냥 하던 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한 줄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디파이는 은행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다 이거죠. 잘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건너뛰고 조금 아까 제가 디파이란 말을 사용했기에 이 사람이 뭐 도대체 이렇게 자알권이라 그래. 자알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그 사람들끼리 알아먹는 용어를 잘곤이라 그래요. JARGON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잘곤을 이제 얘기 안 하고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니까 그거를 좀 풀어서 어떤 에듀케이셔널 퍼포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많이 들으시면 유식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뭐 유식한다는 게 뭐 글쎄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유식해서 나쁠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트통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란이 뭐 18개 회사에 대해서 중동에 나와 있는 18개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통이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비웃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마 4월 1일 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로 위협을 하겠다는 거야 도무지. 그러면 니네 비비탄 총으로라도 쏠겠다는 거야? 뭐야? 니네들이 지금 위협할 만한 어떤 뭐가 없잖아. 니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그 트통이 한 말을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실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무기를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왜냐하면 트통이 이 기술기업 사람들을 완전히 잡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 몇 달 전에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아까 하렸던 얘기가 뭐냐면 트통이 이제 그 빅텍 기업들을 뭐 한 20여 명인가 모아놓고 작년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백악관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왼쪽에는 저커버그가 빌 게이츠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커버그가 앉아 있었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커버그는 4억 달러 정도 돈을 들여서 2020년 선거에 자기가 그 개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엄청 방해를 한 작자지요. 아시죠? 그리고 그거는 뭐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빌 게이츠의 그 악행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 둘이 양옆에 앉아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언급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는 뭐 괘씸하지만 그 트통은 이제 그들을 또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뭐 이용당하고 토사구팽 당하겠죠. 뭐 지난 그 과거에 있었던 죄가 다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명확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 빅텍의 대부분이 트통 팔란티아를 비롯해서 다 트통 밑에 엄밀히 따지면 흰모자 밑에 그 장악이 됐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기업 빅텍이에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쥐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커버그라든가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죠. 팀 쿡 애플의 팀 쿡을 다 만났던 그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어떤 파일이라든가 코드, 데이터 그런 다른 기록 같은 것들이 확보되었고 그것들이 이 기업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통이 필요하다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US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우주군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 우주군이 모든 사이버상에 어떤 기술상의 모든 것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트통과 와이트헤드 흰모자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마두로 붙잡은 거나 또 그 이란 전쟁이나 거의 AI나 이 팔란티어나 뭐
그 회사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회사들이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주어서 그들이 오랫동안 그 이란을 공습할 때에 뭐 여러 날 동안 전쟁을 준비했고, 그랬지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들이 그 공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 미국의 밀리터리는 그냥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플랜 A로 가다가 아니면 B, 뭐 모든 컨틴전시 플랜이 있고, 이들은 전쟁을 할 때에 어떠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베리어블을 다 생각해 두고 그 전쟁을 하고 연습을 엄청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이란 공습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냥 그렇게 공습을 하나의 거의 뭐 오차 없이 이쪽의 사상자가 최소화하면서, 죽긴 좀 죽었어요. 그 뭐 통계는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아실 테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successful, 성공적인 그 이란 공습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물론 총도 갖고 다니지만 군인들 손에는 그 타블로이드, 그러니까 랩탑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명령을 그냥 컴퓨터로 받습니다. 이 들고 다니는. 그래서 그걸로 뭐 그렇게 지금 현대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상식적인 얘기가 됐고, 그래서 스페이스 포스 얘기는 우주군 얘기는 했고, 그리고 이제 4월 1일부터 러시아의 푸틴이 휘발유 수출 금지를 주목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공격과 에너지 시설 압박 상황 속에서도 자국의 수요를 이유로 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공급을 조이면서 나토의 공급망을 압박하고 동시에 금융 시스템이 준비되는 동안 압력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고 더 어떤 큰 판 위에서 관리되는 긴장의 상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 거기에 드랍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그 대상들을 정해놓고 우선순위별로 순서대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 생각나세요? 카메네이가 뭐 47명의 그 사람들하고 회의한다 그럴 때 그냥 회의한다 그러면서 그날 공습 받아가지고 죽었죠. 그 다음에 또 80몇 명인가 뭐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또 두 번째인가 뭐 그 이후에 공습으로 또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이 대가리부터 대가리라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그 대가리부터 순서대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미드 티어 또 많이 죽었고, 지금 뭐 어떤 이란을 대표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거는 지금 날짜가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날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는데, 트통이 영국의 왕 찰스 국왕과 그 와이프 있어요. 그 좀 어리버리한 그 카밀라를 그 미국으로 초대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특히 4월 28일 날 백악관의 연회는 미국 250주년 시기와 겹치면서 겉으로는 행사지만 실제로는 큰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신호라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국의 왕실 네트워크가 과거의 금융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체계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미국이 브리티시 그 영국의 뭐 지배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영국의 영향이 미국의 그 카발이죠. 딥스의 그 영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항상 미국이 그거를가 매여 있었는데 트통이 일기 때 제가 방송에서 과거에 많이 얘기했죠. 영국을 엘리자베스 여왕 살아 있을 때 방문했을 때 그 영국 여왕 앞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 트통이 저렇게 외교의 프로토콜도 모르네. 영국 여왕 앞으로 저렇게 걸어가는 저런 무식한 자가 어딨어. 아이고 뭐 대통령이 되더니 아무것도 모르네. 외교 프로토콜은 저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No!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거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서 그 영국 여왕 만났을 때 영국 여왕이 저질렀던 많은 그 안 좋은 일들, 뭐 안 좋은 일들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좀 미화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문서를 뭐 글쎄 몇 박스는 됐겠죠. 그걸 들고 갔어요. 그 방송에서 과거 얘기했고 그래서 영국 여왕한테 보여주고 영국 여왕이 완전히 손 들은 겁니다. 트통한테. 오케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게. 그 대신 내가 여왕으로서의 오랫동안 수십 년 있어 왔으니 나의 레거시는 내가 지키고 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너무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다 까발려지면. 그래서 그 여왕이 그걸 부탁을 했고 트통이 오케이. 내가 당신 말 들어줄게. 그냥 저 세상으로 갈 때 우아하게 그냥 사람들이 이런 너의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당신 말을 들어줄게 하고 이따가 그 여왕은 죽었죠. 근데 실제 여왕이 죽은 것보다 훨씬 뒤에 그 사람의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도 과거 방송에서 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요런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파이널리 미국이란 나라는 그 영국의 이제 로서리니가 꽉 잡고 있던 그런 영국이고 그래서 그러한 그 딥스의 어떤 영향권이라 그럴까 그거에서 벗어난 겁니다. 미국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난번에 2기 된 다음에 트통이 또 영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찰스가 이제 국왕의 엄청난 스테이트 비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 원수 방문을 했을 때에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영국이 트통한테 손을 들은 거예요. 오케이. 니네는 더 이상 우리의 영향권이 아니고 너네는 독립을 했어. 이렇게 하는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지금은 그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 뭐와 맞물리냐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제거되고 소위 말하는 시티 오브 런던 제가 시티 오브 런던 바티칸 워싱턴 DC 이렇게 세 개의 그 권력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티 오브 런던은 더 이상 미국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암호화폐가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대두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으로 이제 전통 금융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암호화폐 디지털 금융으로 대체되는 얘기를 이제
이미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방송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이해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흐름은 그렇구나. 이러한 어떤 큰 줄기라 그럴까, 그런 방향만 이해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러한 배경 설명도 없고 자세한 내용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전통 금융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그냥 말을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게 또 더 이해가 어렵고 더 컨퓨즈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식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시느냐고 고생하셨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라나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믿으시는 분들 제 방송을 크게 후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게 저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죠. 그리고 멤버십 광고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멤버십을 아주 소정의 액수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 그것이 다 십시일반이라는 좋은 말이 있죠. 그래서 라나 방송에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 내일 찾아뵐게요.